급등화 전문가님께서 선정한 주제 함께 보실까요? 네, 각계 전투 시장 속에 이제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지 1000세대 이런 거에서 종목 업종 상관없이 개별 종목 뭐 지수 추종 상관없이 일단 생존 왕의 섹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급등화 전문가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일단 그 생존왕이라 하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에 그동안에 주도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좀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그 점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별로 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한번 그 점검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자체가 나오고 나서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3파동이 진행입니다. 3파동이 진행인데 이 상승 자체가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뭐 거래량 피크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상승의 길을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그동안에 상승했던 1차에 나왔던 그 흐름보다는 좀 긴 그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연장파 자체가 좀 전개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파동 자체가 그 하이 파동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서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 2파동이에요. 그러면 현재 진행이 뭐냐면은 결국은 중기로 봤을 때 3-3파동입니다. 사실 강력한 파동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3-4가 나오고 그다음에 3-5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3-3파의 그런 끝자락 정도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4파가 나오고 5파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고점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좀 접어가는 그런 의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단기파를 좀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역시 1파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5파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상승의 길이가 1파하고 그 다음에 그 3파동하고 봤을 때는 거의 엇비슷한 그 길이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자체가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단기파로 봤을 때는 5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1파와 그다음에 그 3파와 그리고 5파 자체가 균등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거래량 피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단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ABC파로 명명되는 또 조정파 자체가 이제 곧 도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일단 그동안에 주도했던 반도체 2인방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물론 주가 자체가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진단키트 갈 종목입니다. 네. 진단키트 갈 종목이 보면은 CJN이라는 종목이 있죠. CJN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CJN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적 특히 보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수혜주로 얘기되면서 일단 바이오주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파 자체가 여기서 전개되고 나서 그대로 조정을 보이고 또 상승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3파 자체가 강하게 지금 전개되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자체는 A파와 B파와 C파 자체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CJN도 물론 실적이 좋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 속에서의 그런 반등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파의 길이와 균등파 자체에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파에서 연장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파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5파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파동 길이 정도 범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등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주도권을 보이던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 이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바이오 섹터가 올해 실제 보면은 시장을 가장 풍미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종목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서 무려 3,000원대에서 6만원대로 보면 20배 올랐죠. 20배까지 오르고 나서 주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낙폭 과다였어요. 물론 시장에 재론이 있었지만은 낙폭 과다였고 그리고 거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은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이 중심권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면은 한 파동 정도,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는 단파로 봤을 때는 5파이기 때문에 A파, B파, C파 조정파에 나와야 되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중기파로 봤을 때 아까 이제 3-3파니까 3-4, 3-5가 남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보여놔서 이제 상승을 나올 텐데요.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권인 종목들은 이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목별 순환매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지주도 이야기했고 창수한 종목들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대선 관련주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창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지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대선 관련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보고 나서 무조건 대선 관련주를 매수하시라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시면 대선 관련 이런 흐름들이 패턴들이 나오고 그런 힘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화공예라는 종목이죠. 이화공예라는 종목인데 2007년도에 대선 관련주로서 상당히 보면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 바로 이화공예입니다. 차트를 좀 설정하고 보면 네. 지금 봤을 때 이 상승파가 정해될 때 이화공예 같은 경우에가 무려 몇 프로 올랐냐면 이 종목이 2,500원 라인에서 주가 자체가 1단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주봉입니다. 1단계가 보면은 400%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단계가 400% 올랐고 그리고 3단계 그러니까 5파동에서 400% 올랐어요. 그 총 보면은 2,500원대에서 물론 여기 이제 그 가격은 보면 25,500원 돼 있지만 유무상증자를 일단 했고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한반도 대운하 테마주로서 그런 결국은 대선 관련주였죠. 그러면서 2,500원대에서 67,600원까지 상승한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 종목이 무려 2,500%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대선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물론 그 이화공룡뿐만 아니고 또 한 종목 정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봐야 되냐 하면 전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유사한 흐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물론 이제 대선 관리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고교 동문이다 아니면 대학 동문이다 또는 뭐 어디 어떤 기업에 실제 보면 임원으로 있다. 그런 연관성을 해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쨌든 대선 관리 움직임 자체 봤을 때는 상당한 시세를 냈다는 거죠.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2,000원대에서 무려 4만 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2,000% 이상 올랐거든요. 단기 보면은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래서 조정 보이고 2단계 상승 그리고 3단계, 이 4단계까지 그래서 이 폭 자체가 보게 되면은 뭐 한반도 그 대운하해서 실제 보면 그 재료 자체가 뭐 큰 어떤 실제 보면은 준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볼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재료가 있다 없다 이 기업이 후회를 본다 안 본다 그걸 떠나서 주가 자체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건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대선 관리주는 그 테마로 가기 때문에 네. 역부의자로 해서 상승 추세 때만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락적인 국면에 대해서는 대응하면은 네. 결국 상당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대선 관련주고 이제 테마주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빠져들잖아요. 막 더 듣고 싶고 그런 네. 분들 오늘 9시에 급등화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들으시면 이와 관련해서도 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궁금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별 순환매를 강조했는데 제지주, 창투사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제 대선 관련주도 그 전례로 인한 힌트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각계 전투 속 시장 속의 생존왕 섹터를 찾아라. 박재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요새 하도 테마가 하도 빠르게 돌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아마 개인적으로 따라가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대선 테마가 요새는 또 아무래도 좀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뭐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대선 테마가 실제로 보면 그 지지율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지금 막 하루하루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때는 뭐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내려가고. 중요한 게 대선 관련주들은 대선 어떤 그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는 이제 지지율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1이든 2든 3이든 다 같이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나중에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대선 관련주는 그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놓고 보면 저희가 사실은 지수가 11월 들어서 지금 뭐 대선 관련주도 저희가 기존 주도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뭐 테마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와 관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보면 반도체 주식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때 뭐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6만 전자가 됐고요. 또 12월에 이제 7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8만 전자가 될지 한번 저희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의 주도주인 BBIG에 눌린 주가에 대한 어떤 저가 메리트가 겹치면서 반도체주들이 사실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11월 달 이후에 신주도주의 상승 랠리 흐름에서 소외가 되면서 말 그대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찾는 것도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후 놓고 보자면 뭐 게임, 인터넷, 또 식품, 유통 뭐 이런 소비재 종목들의 주가는 여전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에서 소외되면서 상세를 보이지 못하고 거의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런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또 업종과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전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매가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항상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 낙폭 과대주라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와의 계율이 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서 목표 주가와의 어떤 괴리율,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큰 업종을 보면 당연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는 소비재 관련 업종들, 뭐 유통, 의류, 식품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큰 업종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절반 이상이 사실 소비재 관련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제 피해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목표 주가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낙폭과대주 또 목표 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율이 큰 종목 또는 내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2월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을 구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거래소 시장 5개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 리바트 그리고 하이트 진로 그리고 LG W게임즈, LF 이런 종목들을 놓고 보면 현주가 괴리율이 가장 지금 높다고 볼 수 있는 현대 리바트는 한 60%대의 어떤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목표 주가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자면 코스맥스 MBT 또 콜마비 NH 그리고 시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또 슈피겐 코리아까지 이런 순서로 근데 사실은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거의 한 80%대입니다.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코스맥스 MBT는 한 3%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놓고 보더라도 지난 8월 이후죠. 8월 이후로 놓고 보면 이런 종목들은 지수 상승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말 그대로 하락세 또는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희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 그리고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강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진서 전문가님, 목표가와 괴리율이 큰 종목에 오늘 힌트를 얻어봤어요. 소비재 관련주가 대부분인데 현대리바트, 하이트진로 여기까지밖에 못 적었어요, 저는. 네, 다시 보기. 12시 재방송 꼭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저희 종목으로 라운드 3 넘어가겠습니다.